2018년 6월 21일 뉴욕주 브루클린 바클레이스 센터에서 열린 2018년 NBA 드래프트. 개최 전부터 포텐셜 가득한 재능들이 대거 참가하면서 풍년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당시 드래프트에서 모두의 시선을 쏠리게 만드는 하나의 일이 1라운드 지명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어납니다. 바로 전체 3순위 지명권을 갖고 있던 애틀란타 호크스가 자신들이 선택한 슬로베니아 출신 가드 루카 돈치치를 댈러스로 보내는 대신에 그 반대급부로 댈러스가 전체 5번 픽으로 지명한 오클라호마 대학 출신 가드 트레이 영과 2019년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받는다는 소식이었고, 만 18세의 나이로 유럽 무대를 평정한 돈치치의 가능성을 높게 산 댈러스 매버릭스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 진행된 드래프트 데이 트레이드를 통해 두 명의 전도 유망한 가드 유망주들은 그렇게 서로 엇갈린 운명 속에서 NBA 커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결코 본인이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데뷔 전부터 루카 돈치치와의 마트레이드 상대라는 꼬리표가 붙게 된 트레이 영. 어쩌면 그는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은퇴할 때까지 돈치치와 비교되고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게 될 운명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서머리그에 이어 18-19 정규 시즌이 개막한 이후로도 트레이 영이 아쉬운 경기력을 보이자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좋아하는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영을 선택한 애틀란타를 조롱하는 뉴스들을 쏟아내며 간접적으로 그를 압박했는데, 그러나 NCAA 토너먼트에서 제2의 스테픈 커리라는 찬사 속에 센세이셔널한 활약을 펼치며 1년도 되지 않는 시간 안에 로터리 픽을 벗어난 순위가 예상되던 선수에서 단숨에 탑5 픽이 유력한 특급 유망주로 거듭난 영의 실력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기에 이 같은 비관론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올스타 브레이크를 기점으로 그는 보란듯이 성공 스토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저조했던 3점 슛이 안정을 되찾으며 득점력이 수직 상승한 덕분에 원래의 장점이었던 패싱 스킬 역시 좋아지는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며 전반기와 완전히 달라진 후반기를 보낸 영은 시즌 81경기 출전에 평균 19.1득점, 8.1 어시스트, 3.7 리바운드를 기록하며 오스카 로버트슨에 이어 NBA 역사상 두 번째로 데뷔 시즌 누적 1500득점, 300 리바운드, 600 어시스트를 달성한 선수가 됩니다. 물론 신인왕은 역대급 루키 시즌을 보낸 루카 돈치치에게 돌아갔지만 데뷔 첫 시즌, 특히 후반기 완전히 달라진 경기력을 보여준 트레이 영의 플레이는 차기 시즌 기대감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고, 단숨에 애틀란타의 미래 코어 자원으로 낙점받은 그는 더 업그레이드된 2년차 시즌을 보냅니다. 개막 첫 두 경기인 디트로이트, 올랜도와의 경기에서 각각 38득점, 39득점을 올린 영은 11월 덴버 원정에서 42득점, 인디애나 원정에서는 49득점을 퍼붓는 등 직전 시즌 대비 현격히 높아진 득점 볼륨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처참한 뎁스 속 영이 사실상 공격 전개의 대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지표이기도 했지만, 반대로 데뷔 2년도 채 되지 않은 그가 팀 내에서 차지하는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했고, 그렇게 소년가장은 애틀란타 호크스의 새로운 에이스로 거듭납니다. 2019년 한 해 동안의 뛰어난 활약을 인정받아 동부 컨퍼런스 백코트 선수들 가운데 팬투표 1위를 차지하며 생애 첫 올스타에 선정된 그의 성적은 시즌 막판까지도 이어졌고, 그 결과 리그 4위에 해당하는 평균 29.6득점과 리그 2위를 기록한 평균 8.1 어시스트를 달성하며 리그 정상급 선수 반열에 올라선 트레이 영. 그러나 지난 2년간의 눈부신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거듭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한 애틀란타의 성적은 약팀 에이스의 전형적인 스텝 뻥튀기라는 또 다른 꼬리표가 날아다니도록 만들었는데, 20-21 시즌을 통해 그는 개인 성적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 팀을 승리로 이끌 줄 아는 리더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표면적인 득점 수치는 낮아졌지만 클러치 상황에서 팀을 구하는 퍼포먼스를 여러 차례 선보이며 기여도는 훨씬 높아진 트레이 영의 활약 속 애틀란타는 클린트 카펠라가 괴수로 다시 태어나면서 치열한 중위권 싸움 끝에 41승 31패를 기록, 4년 만에 위닝 시즌을 만들어내며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고, 이로써 영 역시 커리어 첫 플레이오프 무대에 나서게 되는데요. 그들의 1라운드 시리즈 첫 상대는 애틀란타보다 더 오랜 세월을 인내해야 했던 뉴욕 닉스. 그렇게 훗날 트레이 영의 MSG 인베이전으로 회자되는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시리즈 1차전부터 영은
8년 만에 플레이오프 진출에 흥분한 수많은 뉴욕 팬들의 거친 욕설 속에 경기를 치러야 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가장 돋보이는 플레이를 펼쳤고 경기 종료 0.6초를 남겨두고는 극적인 위닝 플로터까지 성공시킨 그는 곧바로 뉴욕 팬들을 향해 조용히 하라는 세레모니를 펼치며 순식간에 메디슨 스퀘어 가든을 정적에 빠뜨렸습니다. 생애 첫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32득점, 10어시스트와 함께 결정적인 클러치 샷까지 터뜨린 영의 활약은 2차전에서도 계속되었는데 이날도 엄청난 야유와 함께 트레이 이즈 발딩을 외치는가 하면 힘을 뱉는 등 혐오에 가까운 뉴욕 팬들의 공격이 계속되었지만 귀엽고 30득점을 올리며 에이스다운 존재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뛰어난 활약에도 불구하고 팀이 패배하자 경기 종료 후 손가락으로 A를 만들며 애틀란타에서 보자는 메시지를 남겼던 그는 홈으로 돌아간 3, 4차전을 모두 승리로 이끌며 보란듯이 자신의 말을 증명했고 시리즈를 끝내기 위해 영은 다시 한번 메디슨 스퀘어 가든을 방문합니다. 여전히 도를 넘는 비난이 계속되었지만 이는 영을 더욱더 불타오르게 만들 뿐이었고 1, 2차전보다 더 과감한 플레이를 펼친 그는 수많은 자유투를 얻어내며 36득점을 기록, 특히 4쿼터 막판 시리즈의 마침표를 찍는 딥3를 성공시킨 후 뉴욕의 상징인 브로드웨이 연극의 커튼콜 인사 세레모니를 보여주며 슈퍼스타의 필수 덕목이라는 일명 빠와 까를 모두 미치게 만드는 스타성을 제대로 입증하기도 합니다. 마이클 조던 이후 플레이오프 기준 메디슨 스퀘어 가든 원정에서 처음으로 3경기 연속 30득점 이상을 올린 선수가 되며 새로운 MSG의 지배자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트레이 영의 당돌한 모습은 1번 시드 필라델피아와의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도 변함이 없었는데 뉴욕과 마찬가지로 필리 팬들의 야유가 경기장에 가득 울려 퍼졌지만 1차전 35득점, 5차전 39득점 등 득점력을 폭발시키면서도 경기당 평균 2자릿수 어시스트까지 올리는 원맨 캐리를 보여주며 마침내 애틀란타를 컨퍼런스 파이널 무대에 올려놓습니다. 미러키 벅스와의 시리즈 1차전에서 리그 최고의 백코트 수비수인 드루 할리데이를 상대로 48득점, 11어시스트라는 미친 스탯을 작성하며 홈코트 어드밴티지를 뺏어오기도 했던 그는 안타깝게도 3차전 도중당한 발목 부상으로 인해 팀을 파이널로 이끄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지만 플레이오프 기간 동안 슈퍼에이스로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한 대활약을 펼치며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고의 선수 가운데 한 명인 도미니크 윌킨스조차 이루지 못한 애틀란타의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을 3년차 시즌 만에 달성한 그의 퍼포먼스는 충분히 대단했고 이로써 명실상부 트레이 영의 팀이 된 애틀란타와 팬들은 구단을 넘어 리그의 미래를 상징하는 슈퍼스타와 함께 장밋빛 미래를 그려갑니다. 21-22 시즌 개막 전 5년 루키백스 연장 계약을 체결하며 애틀란타 프랜차이즈 스타의 길을 선택한 트레이 영은 2022년 1월 포틀랜드 원정에서는 개인 단일 경기 최다 득점이자 구단 역대 기록에 단 1점 모자라는 56득점을 올리는 등 높아진 3점슛 성공률을 앞세워 볼륨과 효율을 모두 가져가며 시즌 평균 28.2득점, 9.7 어시스트를 기록, 대부분의 수치에서 커리어 하이를 갱신하며 또 한 번의 올스타 선정과 생애 첫 올 NBA 서드팀에 선정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당연히 4년차 시즌까지 한 번의 신인왕과 3년 연속 올 NBA 퍼스트팀에 선정되는 미친 업적을 쌓은 루카 돈치치에 비할 바는 아니었지만 같은 기간 2번의 올스타와 한 번의 올 NBA 팀 선정, 그리고 팀을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진출시킨 트레이 영 역시 박수받아 마땅한 성과였고, 여기에 애틀란타의 공격 상황에서 그가 차지하는 절대적인 비중까지 고려했을 때 2018년 드래프트 당일 성사된 트레이드는 그렇게 NBA 역사의 대표적인 윈윈 트레이드 사례로 남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적어도 그때만큼은 말이죠. 하지만 2022년 플레이오프를 기점으로 루카 돈치치와 트레이 영 두 선수의 가치는 급격하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돈치치가 댈러스를 컨퍼런스 파이널까지 이끌며 트레이 영이 유일하게 앞선 부분이었던 팀 성과 측면 역시 동등하게 맞춘 상황에서 마이애미와의 플레이오프 1라운드 시리즈 저조한 슛 성공률과 함께 경기당 평균 6개가 넘는 턴오버를 저지르며 애틀란타의 무기력한 시리즈 패배의 주범이 된 트레이 영의 단점은 시즌이 거듭될수록 부각되는데, 특유의 볼 호그 기질로 인해 경기 템포를 잡아먹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정확도가 낮은 가운데 기복 또한 매우 심한 수준이라 때로는 영웅이 되기도, 때로는 역적이 되기도 하며 에이스의 조건 중 하나인 일관성에서도 부족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들보다 더 큰 문제점이 있으니 바로 그의 수비력. 185cm의 작은 신장과 체격으로 인해 매치업 헌팅이 되기 일수인 그는 비슷한 사이즈의 크리스 폴,
마이크 콜리가 뛰어난 백코트 수비수로 불리는 주된 이유인 수비 센스와 빠른 손질 능력조차 없는 데다 무엇보다도 수비를 하려는 의지마저 없는 모습을 자주 노출하며 리그 최악의 수비수로 전락하고 마는데요. 빠른 템포 푸시, 높은 슛 정확도, 공수에 모두 능한 투웨이 플레이어를 선호하는 리그 트렌드와 완전히 대척점에 놓인 트레이 영의 플레이 스타일은 결과적으로 현 NBA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의 키워드인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그를 가치없는 선수로 만들어버렸고, 이는 영이 경기에 나설 때 득실 마진과 디펜시브 레이팅 수치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것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2023년 TD 가든에서 펼쳐진 플레이오프 1라운드 시리즈에서 팀을 탈락 위기에서 구해낸 로고샷으로 대표되는 강심장스러운 면모와 매경기 평균 20득점과 10어시스트를 책임질 수 있는 리그에 몇 안 되는 선수라는 점, 그리고 20대 중반의 나이에 애틀란타 프랜차이즈 3점슛 기록을 갈아치운 점과 특히 구단 역대 최다 어시스트 기록과 24-25 시즌 어시스트왕 타이틀의 주인공이 될 정도로 패스에 관해서는 리그 최상급 선수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앞서 언급된 치명적인 단점들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이 모든 것은 무의미한 지표일 뿐이었고, 팀이 승리하는 데 필요한 선수인가라는 물음에 낙제점을 받은 그의 가치는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애틀란타의 에이스이자 절대적인 존재로 군림하던 그를 트레이드 가능 자원으로 격화시킨 트레이 영 무용론은 25-26 시즌이 되자 더욱더 힘을 얻기 시작했는데, 젤런 존슨이 잠재력을 완전히 폭발시키며 어느덧 새로운 팀의 상징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영이 출전하지 않을 때 50%가 넘는 승률이 영이 코트에 있을 때는 20%로 수직 하강하자 구단은 더 이상 고려가 아닌 필수적으로 내보내야 하는 존재로 그를 판단했고, 그렇게 2026년 1월 7일 애틀란타는 CJ 맥컬럼과 코리 키스퍼트를 받는 대가로 그를 워싱턴으로 보내며 7년간 이어져온 트레이 영 시대의 종말을 선언합니다. 데뷔와 동시에 루카 돈치치와 끊임없이 비교될 수밖에 없는 가혹한 운명에 놓였던 트레이 영.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씌어진 프레임을 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 그에게 남은 것은 결국 모든 걸 바쳤던 프랜차이즈로부터의 이별 통보라는 같은 과정과 트레이드 상대와 행선지가 한 명은 앤서니 데이비스와 리그 최고 명문 LA 레이커스인데 반해 다른 한 명은 35세의 노장 선수와 평균 10득점 내외를 기록하는 벤치 자원, 그리고 대표적인 비인기 팀이자 루징 팀인 워싱턴 위저즈라는 극명하게 다른 결과뿐이었습니다.